단감을 먹고 당뇨에 걸리고 온몸에 염증이 생겼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감은 예로부터 신선들이 마시는 달콤한 물이라 여겨질 만큼 눈 건강, 성인병 예방, 면역력 강화에 좋고 특히 암을 예방하는 데 너무나 효과적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단감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건강을 망치기도 합니다. 오늘은 단감과 함께 먹으면 건강을 망치는 최악의 궁합 3가지와 기적의 효능을 만드는 최고의 궁합 3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최악의 궁합 첫 번째, 당뇨가 있는 분입니다. 당뇨가 있으시거나 혈당 조절이 필요하신 분들은 칼로리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GI 지수입니다. 특히 혈당이 높은 분들은 GI 지수가 너무나 중요한데요. 일반적으로 입에 달다고 느껴지는 음식일수록 지수가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감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단감의 GI 지수는 37로 단맛에 비해 의외로 낮은 과일에 속하는데요. 하지만 좋아할 수는 없는 게 혈당 지수는 탄수화물의 비율이나 흡수 속도 등은 반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은 고탄수화물 식품으로 수분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탄수화물인데요. 심지어 탄수화물 중에서도 과당, 포도당 등 단순당이 많아서 소화와 흡수가 잘 되고 먹으면 금방 에너지원으로 변환됩니다. 혈당을 빠르게 올려주기 때문에 맛있다고 자주 드신다면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하는데요. 그래서 혈당 조절이 필요하신 분들은 섭취를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에 곶감이나 홍시도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안타깝게도 GI 지수가 단감보다 더 높습니다. 곶감의 경우에는 단감을 말리는 과정에서 당분 함량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GI 지수가 50 정도로 높아지고 홍시의 경우에도 빠른 소화 속도로 인해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어 당뇨 환자에게는 좋지 않은 과일입니다. 그러니 혈당 조절이 필요하시거나 당뇨가 있으시다면 여러 개를 먹기보다는 절반 이하로 드시고요. 식사 직후보다는 식사 2시간 정도 이후에 먹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최고의 궁합 첫 번째, 우유입니다. 요즘같이 날이 쌀쌀해지면 감기 같은 감염 질환이 유행하게 되는데요. 이럴 때 감을 챙겨 드시면 좋습니다. 단감은 감기 예방에 유익한 과일로 비타민C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는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주는 건 물론 이미 감기에 걸렸을 때도 증상을 완화해주는 효과도 있는데요. 단감 100g에는 무려 50mg의 비타민C가 들어있으며 이는 귤보다도 더 많은 양으로 성인 1일 권장량의 절반이나 섭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풍부한 베타카로틴은 체내에 흡수되면서 비타민 A로 전환되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떨어지는 시력을 보호해주고요. 자외선으로 인한 눈 내부의 세포 파괴를 막아줘서 시력 증진에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감만 먹어도 몸에 좋지만 효과를 더 높이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우유와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단감에 풍부한 비타민C는 면역력을 높여 감기 예방에 도움을 주고 우유는 기관지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함께 먹으면 기침과 가래를 완화하는 데 효과적인데요. 특히 동의보감에서는 비위가 약한 사람이 감, 우유, 그리고 꿀을 섞어 먹으면 증세가 호전된다고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오래전부터 알려진 방법입니다. 또한 우유의 단백질은 위벽을 보호하고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하는데요. 단감의 사포닌 성분과 함께 섭취하면 소화 불량을 완화하는 데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노년기에는 칼슘 흡수율이 감소하고 오히려 뼈에 있는 칼슘의 용출이 활발해지는데요. 그런데 이때 칼슘 섭취량까지 부족하면 골감소증이나 골다공증의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칼슘 섭취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하는 이유인데요. 이때 칼슘이 풍부한 우유를 드시면 이런 걱정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유는 찬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몸이 냉한 사람은 따뜻하게 데워 마시거나 양을 조절하는 것이 좋고요. 유당 불내증이 있는 분들도 우유 대신 두유나 다른 대체 음료를 선택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단감과 우유를 함께 갈아 마시면 간편하게 건강을 지킬 수 있는데요. 여기에 꿀을 추가하면 더욱 풍부한 맛도 챙길 수 있습니다. 최악의 궁합 두 번째, 고구마입니다. 날이 추워지면서 많이 먹게 되는 고구마 단감은 영양이 풍부하고 맛있어서 인기가 많은데요. 하지만 두 식품을 함께 먹으면 건강을 망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바로 단감의 풍부한 탄닌과 고구마의 당분 때문입니다. 이 두 성분이 몸속에서 만나면 소화가 잘 되지 않은 침전 물질이 생성되는데요. 이는 위장에 부담을 주고 소화불량, 복통, 속쓰림 등을 유발합니다. 특히 장기간 섭취했을 경우에는 위장에 염증이 생기거나 심한 경우에는 위궤양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요. 또한 탄닌이 철분 흡수를 방해하는 성질도 있어서 단감과 고구마를 함께 먹으면 철분 흡수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두 식품은 맛있고 건강에 좋은 식품이지만 함께 먹으면 안 좋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 간격을 두고 섭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고의 궁합 두 번째, 견과류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주름이 늘고 피부가 건조해지는 분들 많으시죠? 이럴 때 감을 드시면 좋습니다. 단감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성분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여 피부 탄력을 유지시켜주고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여 맑고 투명한 피부를 가꾸는 데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좋은 건 감에 풍부한 항산화 성분 탄닌은 혈중 지질과 혈관에 쌓여있는 콜레스테롤을 제거해줘서 고혈압과 뇌졸중을 예방하는 데 탁월한데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효과도 있어서 암과 동맥경화 예방에도 좋습니다. 혈관이 막히면 심장병과 뇌졸중 등 심뇌혈관 질환을 불러올 수 있는데 이를 해결해 주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견과류를 함께 드신다면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견과류는 불포화 지방산,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등 우리 몸에 필요한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게 도와주는데요. 특히 심혈관 건강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여 혈관 건강을 유지하고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기억력 향상에도 도움이 돼서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인데요. 이렇게 몸에 좋은 단감과 견과류를 함께 먹는다면 지방 성분이 베타카로틴의 흡수율을 더욱 높여줍니다. 다양한 항산화 성분이 함께 작용하여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노화를 방지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견과류의 고소함과 단감의 달콤함이 더해져서 포만감을 높여주므로 자꾸 살이 쪄서 걱정이신 분들에게도 아주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몸에 좋은 두 식품을 찜으로 만들어 볼까요? 먼저 껍질을 벗기지 않은 감의 윗부분을 잘라줍니다. 그 다음 속을 파주고 견과류와 파낸 감을 볶아주고요. 감 속에 볶은 견과류를 넣어주시고 찜기에서 5분에서 10분 정도 쪄주시면 완성입니다. 최악의 궁합 세 번째, 도토리묵입니다. 도토리묵과 단감을 함께 먹으면 생각지도 못한 건강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데요. 두 식품 모두 탄닌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탄닌을 적당량 섭취하면 항산화 작용을 통해 우리 몸을 보호해 주지만 과도하게 섭취하게 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는데요. 장 속에서 지방과 결합하여 단단한 덩어리를 만들어 소화를 방해합니다. 이는 변비를 유발하고 복통, 설사 등 소화기 질환을 악화시키기도 하는데요. 또한 철분과 결합하여 체내 흡수를 방해합니다. 철분은 혈액 속 헤모글로빈의 주성분으로 산소를 온몸으로 운반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흡수가 저하되면 빈혈을 유발하는데요.
그래서 도토리묵과 단감을 함께 먹으면 두 식품에 함유된 탄닌 성분이 더해져서 그 효과가 배로 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 건강을 위해서는 따로 섭취하거나 감의 하얀 심지에 탄닌이 많으니 제거하고 드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최고의 궁합 세 번째, 게입니다. 게와 단감을 함께 먹으면 정말 큰일이 나는 것처럼 건강을 망친다는 정보가 많은데요. 특히 역사적인 사건으로 인해 더 심각하게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바로 조선 20대 왕인 경종이 게장과 감을 함께 먹고 죽었다는 풍문인데요. 하지만 과거 문헌에 나온 이야기들은 단순한 오해일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게와 감은 제철에 나오는 음식인데요. 그래서 상한게와 단감을 동시에 먹은 사람들이 식중독 증상을 오인해 두 식품이 상극이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경희대 한방병원의 한 교수는 게와 단감은 특별한 관계가 없다고 말했고요. 또한 게는 지금도 식중독의 위험성이 높은 식품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당시 상한게를 먹고 식중독에 걸린 사람이 많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잘못된 정보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없었으면 하는데요. 그렇지만 한의학적으로 보면 게와 감 둘 다 서늘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속이 냉한 체질인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상적인 분들이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니 게를 즐겨 드셔서 건강을 챙기시면 좋은데요. 게는 타우린이라는 성분이 풍부해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줍니다. 또한 칼슘, 철분, 아연, 칼륨 등이 풍부해서 나이가 들수록 꼭 챙겨 드셔야 하고요. 오메가3 지방산이 치매를 예방하고 학습 능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 위장이 튼튼한 체질이라면 게를 먹고 후식으로 감을 즐겨 드셔도 건강에 좋습니다. 건강 관리를 하실 때 가장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은 바로 음식 섭취입니다. 65세 이상 2명 중 1명은 당뇨 때문에 평생을 혈당 관리를 해야 하는데요. 혈압이 높은 편이거나 당뇨 예방을 원하신다면 흑염소를 드시면 좋습니다. 흑염소는 소화기를 보호하고 기운을 끌어올려 치아와 뼈 그리고 오장육부를 따뜻하게 하기 때문에 병도 낫고 기력 회복에도 좋다고 동의보감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삼저사고라고 해서 저지방, 저콜레스테롤, 저칼로리, 그리고 고단백, 고칼슘, 고철분, 고비타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A가 풍부해서 침침한 눈 건강에 도움이 되고요. 무기질 성분도 많아 골다공증 예방과 빈혈에 좋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흑염소에 들어있는 아라키돈산 성분인데요. 고혈압 환자나 갱년기 여성에게 좋고 특히 뇌기능과 당뇨 예방을 돕습니다. 인슐린 분비를 낮춰서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필수 지방산인데요. 이 불포화 지방산은 체내에서 스스로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으로 보충해야 합니다. 소고기 0.7%, 돼지고기 1.3%에 비해서 흑염소 고기에는 3.1%나 들어있는데요. 흑염소 고기는 주변에서 쉽게 먹을 수 없고 꾸준하게 섭취하기 어렵기 때문에 진액으로 많이 드십니다. 저도 매일 2포씩 꾸준히 먹고 있는데요. 황제실록에서 만든 장어품은 흑염소 진액은 한방에서 장어는 보기식이고 흑염소는 보양식으로 보기와 보양은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는데요. 이 한 포에 국내산 풍천장어 한 마리 분량인 아르기닌과 타우린이 1000mg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활력제를 안 챙겨 먹어도 하루 에너지가 넘칩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흑염소 진액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만들어지는 모든 과정이 위생 문제가 없는지 확인된 해썹 인증과 우수식품, 의약품 제조 GMP 인증을 받았는지입니다. 예전에는 인근 건강원에서 흑염소를 내려 먹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 경우 해썹 위생 인증이 없고 불법 포획 도축한 흑염소로 많이 쓰입니다. 먹었을 때 특유의 잡내가 있고 역해서 먹지 못하고 다 버리는 경우도 많으셨을 텐데요. 수컷
흑염소보다 4배나 비싸지만 황제실록은 충청북도 제천에서 자연 방목하고 기른 6개월 미만의 국내산 암컷 흑염소만으로 추출하기 때문에 잡내가 없어 깔끔합니다. 둘째, 식육 추출 가공식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원료에 액상차나 추출 가공식품이라 적혀 있다면 주요 원료가 흑염소가 아닐 수 있는데요. 추출물, 고형분을 활용해 흑염소를 통째로 넣지 않고 2차 가공한 겁니다. 흑염소 함량이 100%라고 홍보하지만 정작 실제 함량은 알 수 없는데요. 진짜 흑염소 진액은 식육 추출 가공식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흑염소 지육과 뼈를 통째로 추출했을 때만 기재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되겠고요. 두 가지를 꼭 확인하셔서 활력이 넘치고 건강한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김장할 때 넣은 이것 때문에 혈관 질환이 생기고 암에 걸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매년 이맘때가 되면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서 1년 먹을 김치를 만드는데요. 하지만 고생해서 담았던 김치에 무심코 이것을 넣는다면 건강을 망치게 됩니다. 오늘은 김장할 때 주의할 점 4가지와 대처 방법, 그리고 김치 보관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주의할 점, 첫 번째, 김장용 도구입니다. 김장철이 되면 흔히 다라이로 불리는 빨간 고무대야를 사용하시는데요. 그런데 건강에 안 좋을 뿐만 아니라 힘들게 담은 김치를 다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잠시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무대야는 보통 재활용 원료에다가 화학 첨가물을 섞어 만들어지는데요. 그래서 카드뮴 같은 중금속이 용출될 우려가 있고 대부분이 식품용 기구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야에다가 김치를 버무리거나 음식을 씻으려고 담가둔다면 중금속이 음식에 그대로 묻어나오게 되는데요. 문제는 1급 발암물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들어가게 되면 좀처럼 배출하기 어려워 각종 혈관 질환과 염증을 일으키고 심한 경우에는 폐암을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고요. 대야에 수돗물을 받아 사용하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대야를 만들 때 페놀이라는 물질도 첨가되는데요. 수돗물을 소독하는 염소와 만나면서 클로로페놀이라는 유해 물질을 만듭니다. 이 물질이 바로 코를 찌르는 역한 냄새로 변하는데요. 물속에 조금만 있어도 불쾌한 맛이 나며 가열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게다가 과량 섭취하면 피부와 위장 등으로 흡수돼서 중추신경장애, 구토, 경련 등 급성 중독을 유발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식품의약품안정처에서도 김장철 고무대야를 사용하고 싶다면 식품용으로 만든 합성수지 재질이나 스테인리스 재질을 골라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야뿐만 아니라 멀리서 수돗물을 틀기 위해 끼우는 고무호스에도 페놀이 포함되어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혹시 오래전에 대구 낙동강 페놀 사태라고 해서 뉴스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낙동강에 페놀 성분이 유입되면서 대구 지역의 식수 공급이 중단된 사건인데요. 그만큼 맹독성을 가졌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따라서 안전하게 김장하려면 김장용 매트, 대야, 바가지, 비닐, 도마, 고무장갑 등을 구매할 땐 반드시 식품용 표기를 확인해야 하고요. 어쩔 수 없이 식품용이 아닌 고무대야 등을 사용해야 한다면 식품용 비닐을 깔아 배추나 양념 등이 대야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수돗물은 되도록 수도꼭지에서 직접 받아 사용하시고 호스를 반드시 써야 한다면 일반적인 고무 호스 대신 식품 세척 전용 호스, 실리콘 호스, 스테인리스 스틸 호스 등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의할 점, 두 번째, 소금입니다. 김장할 때 사용하는 소금은 맛을 좋게 할 뿐 아니라 배추를 연하게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그래서 김장철만 되면 국내산 천일염 수요가 많아집니다. 이를 역이용해서 저렴한 중국산 소금을 포대만 갈아서 국내산이라 판매하는 사기꾼도 많아지는데요.
같은 소금이라도 중국산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저품질의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은 우리나라의 얕은 염전에서 소금을 만드는 것과 다르게 깊은 염전에다가 바닷물을 넣고 소금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과정을 여러 번 해서 만들고요. 다 만들어진 소금은 불도저 같은 기계로 퍼서 수확을 합니다. 이렇게 만든 소금은 1년 내내 밖에 있다 보니 오염물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황사, 미세먼지, 곤충, 흙, 쓰레기 등 소금의 맛을 쓰게 만드는 성분까지 들어가다 보니 입자도 제각각입니다. 또한 바다를 건너오면서 수분에 의해 굳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결 방지제라는 화학 성분을 사용하는데요. 이 성분이 장기간 몸속에 쌓이면 신장과 내분비계에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국내산 소금 염도에 비해 중국산은 짠맛이 강한데요. 그래서 중국산으로 김장을 하면 배추가 쉽게 무르는 연화 현상이 빠르게 일어납니다. 아삭함도 오래가지 않아 김치가 금방 식게 되는데요. 중국산을 구별하는 간단한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내산에 비해 중국산은 검은색 계통의 탁한 색을 띠고 있습니다. 둘째, 국내산 소금의 입자가 더 부드럽고 고우며 크기가 작고 균일하고요. 중국산은 결정체가 고르지 않아 크기가 들쑥날쑥합니다. 마지막 셋째는 소금을 움켜쥔 다음 털어냈을 때 국내산은 잘 녹기 때문에 손에 오래 묻어 있고 중국산은 빨리 떨어집니다. 이런 방법으로 잘 구분하셔서 속는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할 점 3번째, 절임 배추입니다. 김장철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절임 배추를 주문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렴하고 사용이 간편하지만 이렇게 사용하셨다면 건강에 안 좋습니다. 절임 배추를 미리 구입해 보관하게 되면 대장균군이 증식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배추를 받은 당일에 바로 김치를 담그는 것이 좋습니다. 이 대장균들은 김치가 바로 되면서 유산균에 의해 없어지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는 남게 되는데요. 식품의약품안정처에서는 절임 배추 구매 경험이 있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사용 시기를 조사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구매 후 즉시 사용하였으나 그렇지 않은 분들은 하루 이상 보관 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한 사용할 때까지 상온에 보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냉장 보관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하루 이상 보관하였다가 김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냉장 보관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사용하기 전에 깨끗이 씻어내는 게 좋은데요. 식약처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절임 배추를 3번 정도 씻어 사용하면 세척 전에 비해 총 세균의 수는 95%, 대장균 수는 93%나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너무 많이 씻으면 오히려 배추가 상할 수 있어 그 이상은 씻지 않는 게 좋은데요. 씻을 때는 배추를 물에 담근 채 손가락으로 뿌리 부분과 잎 사이를 가볍게 문지른 후 2번 정도만 헹구는 걸 추천드립니다. 주의할 점 4번째, 양파망입니다. 김장용 육수를 우려낼 때 배추망이나 양파망을 사용하는 분들 있으신데요. 이 행위는 그야말로 독을 먹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플라스틱 재질인 양파망은 높은 온도에서 화학물질이 녹아 나오는데요. 이를 지속적으로 섭취할 경우 발열, 우한, 호흡곤란, 두통, 인지기능장애 등 수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절대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육수를 우려내고자 한다면 반드시 스테인리스나 식품용으로 제조된 망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이 외에도 김장할 때 자주 사용하는 식재료로 생강이 있는데요. 하지만 생강을 넣으실 때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한번 구매하면 오래 사용하기 때문에 상태를 잘 확인해야 하는데요. 이미 곰팡이가 피었다면 아플라톡신과 같은 발암물질이 생겼을 위험이 높습니다. 이 물질은 국제암연구소가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한 위험한 성분인데요. 우리 몸에 들어가게 되면 부종이 생기고 심하면 간암, 출혈괴사 등을 유발합니다. 그러니 생강이 썩었거나 곰팡이가 피었다면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버리는 게 좋고요. 이때 곰팡이가 핀 부분만 도려내서 먹으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하지만 독소는 멀쩡해 보이는 곳까지 퍼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열에 강해서 끓이거나 튀겨도 쉽게 제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곰팡이가 보이거나 진물이 묻어나오는 경우엔 먹지 말고 반드시 버려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맛있게 담근 김치를 오랫동안 즐기기 위해선 올바른 김치 보관법이 중요한데요. 우선 김치를 보관할 때는 공기와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밀폐력이 좋은 김치 전용 용기 사용은 필수이고요. 또한 직사각형 용기를 사용할 때는 짧은 면의 양쪽을 잠근 후 뚜껑 가운데를 손바닥으로 누르면서 남은 양쪽 면을 잠가야 공기 유입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김치를 용기에 옮겨 담을 때도 방법이 있는데요. 자른 단면이 위를 보도록 담으면 김치소가 빠지지 않기 때문에 오랫동안 맛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꾹꾹 누른 후에 비닐이나 우거지 등으로 덮어두는 방법, 김장 비닐 안에 차곡차곡 넣고 공기를 빼서 묶는 방법도 있고요. 가까운 시일 내에 먹을 김치들은 작은 용기에 소분해서 보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큰 용기에 담아두면 꺼낼 때마다 공기에 노출되어 맛이 변하기 쉽기 때문이고요. 마지막으로 통에 넣을 때는 가득 채워 넣기보다는 80%만 채워 공간을 어느 정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김치에서 발생하는 발효가스로 인해 넘쳐 흐르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요. 장기간 보관하다 보면 뚜껑이 부풀어 오르기도 하는데 이때는 뚜껑을 열어 가스를 빼고 한번 눌러준 후 닫아주시면 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주의사항을 참고하셔서 맛있고 건강한 김치 담그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소 자주 먹는 이것 때문에 신장이 망가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한번 망가지면 고혈압, 골다공증, 당뇨가 생기고 특히 평생 투석을 하며 살아야 하는데요. 신장은 절반 이상 파괴될 때까지 별다른 이상이 없기 때문에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신장을 망가뜨리는 최악의 궁합과 보약보다 좋은 최고의 궁합, 그리고 생활수칙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콩팥은 노폐물을 걸러주고 혈액을 깨끗하게 유지시켜주는 우리 몸의 정수기인데요. 하지만 한번 손상되면 다시 회복하기 어렵고 다른 여러 질병에 취약하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콩팥병에 잘 걸리며 특히 당뇨, 고혈압, 비만은 만성 콩팥병의 위험인자인데요. 그래서 신장, 즉 콩팥을 잘 관리하는 것이 건강한 노년을 보내는데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침묵의 장기라는 말이 있듯이 어느 정도 망가질 때까지는 몸에 큰 이상이 없기 때문에 미리 예방하고 관리하는 게 중요한데요. 다음과 같은 증상이 지속된다면 의심해 봐야 합니다. 첫 번째, 소변입니다. 소변의 색이나 거품 변화는 신장 건강에 중요한 지표가 되는데요. 소변량이 평소보다 줄거나 밤에 화장실에 자주 가는 야뇨증이 생긴다면 주의가 필요하고요. 또한 색이 짙어지거나 거품이 많이 생길 수 있으며 피가 섞여 나오는 혈뇨, 소변 보기가 힘들어지는 요폐가 동반된다면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이 안 좋은 분들은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소변 검사를 통해 신장 손상 여부를 주기적으로 체크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부종입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체내의 수분과 노폐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 몸이 붓는 현상이 생기는데요. 특히 눈 주위, 발목, 다리가 자주 붓는다면 신장 저하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물론 다른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지만 별다른 이유 없이 자꾸 붓는다면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피로하거나 무기력증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기능이 떨어지면 적혈구 생성에 필요한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어 빈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피로감과 무기력증을 느끼게 되는데요. 충분한 휴식을 취했음에도 회복되지 않고 식욕 부진이나 집중력 저하 등을 동반한다면 신장 기능에 이상이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우리가 평소 즐겨 먹는 음식으로도 신장이 망가질 수 있는데요. 어떤 음식을 피해야 하고 먹어도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최악의 궁합, 첫 번째, 나트륨 섭취입니다. 나트륨은 우리 몸의 수분량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근육의 수축과 혈액량 조절, 혈압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나트륨이 결핍되면 신장병, 근육 위축,
간 기능 저하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하루 소금 섭취량을 약 5g으로 말하는데 한국인의 하루 평균 섭취량은 이를 훌쩍 넘어 4배까지도 달합니다. 이는 주로 국, 김치, 젓갈 등 반찬으로 자주 먹는 음식에 소금이 들어가기 때문인데요. 과도한 염분 섭취는 체내 나트륨 농도를 높여 갈증을 유발합니다. 또한 농도와 수분량 증가로 인해 심박출량이 늘어나면서 심장에 무리를 주고 이로 인해 심장 기능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나트륨을 먹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조금씩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음식을 만들 때는 소금을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먹을 때는 조금씩 추가하여 간을 맞추는 것이 좋고요. 그릇째 국물을 마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런 행동은 정말 안 좋습니다. 또한 햄, 통조림 등 인스턴트 식품이나 가공식품, 젓갈 등 염장식품도 줄이고 해조류는 물에 담가 염분을 제거한 후 섭취해야 하고요.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김치는 겉절이로 싱겁게 조리하여 과도한 나트륨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단백질 섭취도 매우 중요한데요. 우리 몸에 단백질이 들어오면 대사 과정을 거치면서 요독이라는 노폐물이 만들어집니다. 이 요독은 콩팥으로 배설되는데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면 부담이 되는 건 물론 사구 체압을 증가시키고 신장에 해로운 물질의 생성을 유도하여 콩팥 기능을 악화시키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소변에 단백질이 섞여 나오는 단백뇨가 발생합니다. 그렇다고 단백질 섭취를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몸이 약해지는데요. 근육과 뼈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영양소이기 때문에 꼭 챙겨 드셔야 합니다.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쉽게 설명드리자면 한 번 식사할 때는 고기 1인분 정도 드시고 다음 식사 때는 계란, 두부, 생선 등 다른 단백질 반찬을 골고루 드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최고의 궁합 첫 번째, 물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은 신장의 여가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신장 세포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요독을 배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로 인해 방광과 요도의 세척 작용이 활발해져 여로 결석 예방에도 탁월한데요. 게다가 충분한 수분 섭취는 신장의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기능을 최적화하여 신장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하지만 수분 섭취도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목이 마를 때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시는 것은 안 좋습니다. 많은 양의 물이 갑자기 들어가면 체내에 수분이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 세포가 침수되어 몸이 붓는 현상이 발생하고요. 이렇게 되면 방광과 신장으로 빠르게 이동하여 소변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수분 보충의 의미도 없어집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한 분이라면 우리 몸에 필요한 나트륨까지 희석되어 저나트륨 혈증을 유발할 수 있고 두통, 어지러움증까지 나타나는데요. 심지어 정신이 혼미해지는 응급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물은 얼마나 마셔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하루 8잔에서 10잔 정도 마시면 되고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게 효과적입니다. 이처럼 올바른 방법으로 물을 마시는 것은 나이가 들수록 체내 수분 유지에 중요하므로 목이 마르기 전에 미리 마시는 습관이 좋습니다. 최악의 궁합 두 번째, 잡곡입니다. 건강을 생각해서 쌀밥에 잡곡을 섞어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신장 건강에는 부담이 가서 안 좋습니다. 잡곡에는 인이 많이 들어있어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배출이 어려워 고인산혈증을 유발하는데요. 이는 가려움, 골다공증, 갑상선 기능 항진증 등을 유발하며 다양한 합병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잡곡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섭취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은 안 좋기에 적당량을 드셔야 합니다. 이 외에도 어육류, 유제품, 곡류, 말린 과일, 버섯 등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고요. 칼륨 섭취 역시 조절이 필요합니다. 정상적인 분들이 칼륨을 섭취하면 고혈압, 콩팥병, 뇌졸중 등의 예방 효과가 있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칼륨 배출이 원활하지 않아 고칼륨 혈증이 발생하는데요.
이런 분들이 과도하게 섭취하게 되면 무기력증, 부정맥 등을 유발하고 심하면 심장마비까지 나타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칼륨이 많은 음식으로는 콩, 녹두, 팥 등의 곡류가 있으며 그 외에도 미나리, 시금치, 부추, 바나나, 참외, 토마토 등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음식들은 안 먹을 수 없기에 드시더라도 지금보다 양을 줄이는 게 좋고 채소의 경우에는 칼륨 함량을 낮추는 방법도 있습니다. 껍질과 줄기에는 특히 많으므로 이를 제거하고 얇게 채 썰어서 미지근한 물에 2시간 이상 담그거나 30분 이상 데쳐서 조리하면 함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최고의 궁합 두 번째, 마늘입니다. 콩팥이 망가졌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질환으로 당뇨와 고혈압이 있는데요. 이 문제를 동시에 잡아주는 건강식품이 바로 마늘입니다. 한의학에서는 100가지 이로움이 있다 하여 일해백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다양한 효능 중 혈당 조절에 좋습니다. 마늘에 포함된 알리신 성분이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켜 혈당 수치를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데요. 이는 당뇨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합병증까지도 예방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고혈압 관리에도 탁월한데요. 혈관을 확장시켜 신장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여주고 신장 기능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마늘도 드실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과도한 섭취는 위장장애, 속쓰림, 입냄새 등의 부작용을 유발하므로 적당한 양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편으로 얇게 썰어 먹어도 좋고 생마늘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익혀서 하루에 한두 쪽 정도를 꾸준히 섭취하시면 도움이 되고요. 아스파라거스, 묽은 호박, 오이, 수박, 생선 등 신장에 좋은 음식으로 많이 추천됩니다. 이 외에도 신장 건강을 위한 생활 수칙도 있는데요. 첫째, 고혈압과 당뇨병을 꾸준히 치료해야 합니다. 만성 콩팥병의 주요 원인은 당뇨병과 고혈압인데요. 당뇨병은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 각종 노폐물을 모세혈관에 쌓이게 만듭니다. 이 노폐물에 의해 사구체가 손상되어 콩팥병으로 이어지게 되니 고혈압과 당뇨병을 꾸준히 치료해 진행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적정 체중 유지입니다. 고령이나 비만도 만성 콩팥병의 발생의 큰 원인이 되는데요. 나이가 드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체중이 느는 것은 노력으로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체중을 조절하면 단백뇨를 줄이고 콩팥 기능이 떨어지는 속도도 늦출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체중을 자주 재면서 적정 체중을 유지해야 합니다. 셋째, 매일 30분 이상 신체 활동하기입니다.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고 틈틈이 서고 움직이며 매일 30분 이상 빨리 걷기, 청소하기, 달리기 같은 신체 활동을 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운동을 지나치게 해도 부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질병이 있거나 몸이 쇠약하다면 반드시 건강에 따라 조절해야 합니다. 밥 지을 때 이것 한 스푼만 넣으면 혈관이 깨끗해지고 당뇨병이 사라진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65세 이상 2명 중 1명은 당뇨병에 걸린다고 하는데요. 한 번 걸리면 완치가 어렵고 평생 혈당을 관리하며 흰 쌀밥조차 맘 놓고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뇨가 오지 않도록 나이가 들수록 반드시 미리미리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하지만 밥에 이것 한 스푼만 넣는다면 혈당 걱정 없이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흰 쌀밥을 보약으로 만들어주는 최고의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최고의 방법 첫 번째, 강황입니다. 카레를 좋아하신다면 강황이 낯선 식품은 아닐 텐데요. 그런데 밥을 하실 때 넣어 드신다면 건강에 좋습니다. 강황에 들어있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 커큐민 덕분인데요. 이 성분은 세포의 산화를 방지하고 염증을 억제하며 치매를 예방하고 지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미국의 한 연구에서는 알츠하이머에 걸린 동물에게 커큐민 추출물을 주입했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뇌세포를 파괴하는 나쁜 물질들이 작아졌다고 합니다. 그만큼 치매 예방뿐만 아니라 인지장애, 신경퇴행성 질환, 관절염 완화, 상처 회복 등 다양한 건강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는 당뇨를 예방하고 개선하는 데도 너무나 효과적입니다.
당뇨병의 징조가 있는 사람에게 커큐민 성분을 9개월간 복용시킨 결과 당뇨로 발전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커큐민 성분이 당뇨에 얼마나 유익한지 이제는 아시겠죠? 혈당 수치와 인슐린 저항성을 조절하여 당뇨병 예방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또한 당뇨로 인해 발생하는 합병증 중 하나인 신장 손상도 예방해 주는데요. 하지만 광항을 사용하실 땐 일반 가루가 아닌 나노화된 가루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 가루는 지용성 성분으로 신체 흡수율이 굉장히 낮은데요. 입자가 크고 체내에 유입돼도 대사 과정에서 걸러지기 때문에 불과 1%가량 밖에 흡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흡수율을 높인 나노화 커큐민을 활용하셔야 효과를 볼 수 있고요. 강황밥을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밥을 지을 때 4인분 기준으로 강황가루 1스푼을 넣고 잘 섞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 고소하고 맛있는 건강한 밥이 완성됩니다. 주의할 점은 강황이 물에 쉽게 드는 특성이 있어 밥주걱 대신 금속 수저를 사용하여 밥을 퍼주는 게 좋고, 식사 후 설거지를 최대한 빨리 해야 노란 물이 들지 않습니다. 최고의 방법 두 번째, 식물성 기름입니다. 밥을 지을 때 기름을 넣는다고 하니 놀라신 분들 있으시죠? 하지만 기름을 넣은 밥은 건강에 너무나 좋습니다. 밥에 기름이 들어가면서 젤라틴화가 일어나는데요. 즉 쌀알이 기름으로 코팅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먹게 되면 쌀에 들어있는 탄수화물이 빠르게 소화되어 우리 몸속에서 포도당으로 흡수되는데요. 이로 인해 혈당이 빠르게 오르는 데 반해서 기름으로 코팅이 되면 전분과 지방산이 만나서 저항성 전분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저항성 전분은 이름 그대로 일반 전분보다 소화가 더 천천히 되며 포도당 흡수도 느려져서 혈당이 천천히 오르게 됩니다. 이는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며 당뇨병 환자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에게 정말 좋은데요. 여기서 어떤 기름을 사용해야 하는지 궁금하시죠? 바로 식물성 기름, 코코넛 오일이나 올리브 오일 같은 건강한 기름이 좋습니다. 밥을 지을 때 쌀 2인분 기준 1스푼의 기름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기름을 넣은 밥은 소화가 천천히 되기 때문에 포만감도 오래가고 과식을 방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먹어도 좋지만 저항성 전분을 10배 이상 높이는 방법도 있는데요. 기름을 넣고 지은 밥을 냉장고에 6시간에서 12시간 정도 넣어주시면 칼로리는 올리지 않고 당 수치까지 더욱 낮춰 먹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식물성 기름은 건강에 좋은 지방산을 가지고 있으며 심혈관 건강에도 효과적이기 때문에 당뇨는 물론 혈관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최고의 방법 세 번째, 녹차입니다. 녹차는 오래전부터 한약재로도 사용되어 왔는데요. 그 성질은 서늘하고 천상해독의 효능이 있어 머리와 가슴에 몰려있는 열을 내려주고 체내의 독소를 풀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녹차를 밥을 지을 때 넣어 드신다면 너무나 좋은데요. 한국식품영양학회에 따르면 녹차물을 사용하여 밥을 짓는다면 쌀밥의 항산화 성분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연구팀은 백미 200g을 기준으로 일반 밥과 녹차 분말을 넣은 밥의 성분 함량을 비교했는데요. 그 결과 분말이 들어간 밥이 일반 밥에 비해서 폴리페놀 함량이 무려 40배나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폴리페놀은 암세포 억제, 심혈관 건강, 치매 예방, 노화 방지,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등 다양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요. 녹차밥은 향긋한 향을 더해주면서 일반 밥과 같은 식감을 유지하기 때문에 드시는데도 거부감이 없습니다. 만드는 방법도 아주 간단한데요. 쌀 2인분당 1티스푼 정도의 녹차 분말을 넣으시면 되고요. 만약 녹차 티백으로 사용하고 싶다면 티백으로 우려낸 물로 밥을 지어도 좋습니다. 최고의 방법 네 번째,
소주입니다. 밥을 지을 때 소주를 넣으면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밥에 술 냄새가 나거나 알코올 맛이 나서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의외로 밥맛은 물론 건강에도 좋습니다. 특히 밥을 지을 때 소주를 넣으면 식감도 부드러워지고 대표적인 항산화 성분 폴리페놀이 증가하는데요. 농촌진흥청 연구팀에 따르면 쌀과 현미를 섞은 뒤 한 그룹은 물만 넣었고 다른 그룹은 물과 소주 2잔을 넣어 밥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소주를 넣은 현미밥의 폴리페놀 함량이 무려 17%가량 더 많았다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강력한 항산화제는 혈압을 낮추고 노화 방지, 혈당 수치 개선, 항당뇨 효능, 치매 예방 등 건강에 너무나 좋습니다. 또한 소주를 넣으면 현미 특유의 딱딱한 식감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되는데요. 알코올이 섞이면서 물만 끓였을 때보다 끓는 점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로 인해 현미에 끓는 시간이 보다 길어져서 식감도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밥에서 술맛이 나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소주는 끓이는 과정에서 모두 날아가기 때문에 밥맛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밥을 지을 때 쌀 2인분 정도에 소주 2잔, 4인분은 소주 3, 4잔 정도를 넣으시면 되는데요. 이 방법을 통해 더 부드럽고 건강한 현미밥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최고의 방법 5번째, 귀리입니다.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귀리는 영양가와 다양한 활용 방법으로 건강에 아주 좋은 식품으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귀리를 먹으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주며 수용성 섬유질 덕분에 심장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체내에 활성산소가 쌓이면 암과 같은 다양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데 귀리는 활성산소를 중화하고 염증을 감소시켜 주는데요. 또한 심장과 혈액 건강에도 좋아서 고혈압이 있는 분들에게도 너무나 탁월한 식품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 효능도 있어 당뇨 조절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그 외에도 기관지염, 폐정화, 면역력 향상, 변비 예방, 여성암 예방 등 다양한 건강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귀리를 밥으로 지어 먹으면 더욱 쉽게 섭취할 수 있는데요. 귀리밥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귀리와 쌀의 비율을 3대7로 사용하면 좋습니다. 먼저 귀리와 쌀을 각각 서너 번 정도 씻어서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헹궈주세요. 귀리의 꼬독꼬독한 식감이 싫다면 1시간, 쌀은 30분 정도 물에 불려주고요. 그 다음 밥을 지으면 완성입니다. 지금까지 밥을 보약으로 만들어주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하지만 다 귀찮고 그냥 흰 쌀밥을 걱정 없이 먹고 싶다는 분들 있으시죠? 이렇게 하신다면 흰 쌀밥도 혈당 걱정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밥을 드실 때 식혀 먹는 것인데요. 같은 밥이라도 갓 지은 밥보다 식힌 밥이 당뇨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쌀알 속 탄수화물을 이루는 전분이 물과 열을 만나면서 말랑말랑해지는데요. 이렇게 말랑해진 전분은 소화 효소에 잘 반응해 소장에서 빠르게 흡수되는데 이는 탄수화물이 당으로 분해되어 흡수되는 과정이 빠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뇨 환자에게 있어서 식사 후 급격하게 오르는 혈당은 치명적이기 때문에 이를 늦추는 것이 중요한데요. 밥을 식혀 드시면 저항성 전분 상태로 변해서 소화와 흡수가 느려지기 때문에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따라서 찬밥을 드시는 것이 당뇨 관리에 좋다는 건데요. 그런데 찬밥을 안 드시는 분들도 계시죠. 밥이 한번 저항성 전분 상태로 바뀌면 다시 열을 가해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데워 드셔도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단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밥을 식힌다고 해서 바로 냉동 보관을 하면 저항성 전분이 생기지 않으니 주의해 주세요. 냉동 보관을 하더라도 처음부터 얼리지 말고 따뜻했던 밥을 실온에서 식힌 후 얼려야 합니다. 건강 관리를 하실 때 가장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은 바로 음식 섭취입니다. 65세 이상 2명 중 1명은 당뇨 때문에 평생을 혈당 관리를 해야 하는데요.
혈압이 높은 편이거나 당뇨 예방을 원하신다면 흑염소를 드시면 좋습니다. 흑염소는 소화기를 보호하고 기운을 끌어올려 치아와 뼈 그리고 오장육부를 따뜻하게 하기 때문에 병도 낫고 기력 회복에도 좋다고 동의보감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삼저사고라고 해서 저지방, 저콜레스테롤, 저칼로리, 그리고 고단백, 고칼슘, 고철분, 고비타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A가 풍부해서 침침한 눈 건강에 도움이 되고요. 무기질 성분도 많아 골다공증 예방과 빈혈에 좋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흑염소에 들어있는 아라키돈산 성분인데요. 고혈압 환자나 갱년기 여성에게 좋고 특히 뇌기능과 당뇨 예방을 돕습니다. 인슐린 분비를 낮춰서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필수 지방산인데요. 이 불포화 지방산은 체내에서 스스로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으로 보충해야 합니다. 소고기 0.7%, 돼지고기 1.3%에 비해서 흑염소 고기에는 3.1%나 들어있는데요. 흑염소 고기는 주변에서 쉽게 먹을 수 없고 꾸준하게 섭취하기 어렵기 때문에 진액으로 많이 드십니다. 저도 매일 2포씩 꾸준히 먹고 있는데요. 황제실록에서 만든 장어품은 흑염소 진액은 한방에서 장어는 보기식이고 흑염소는 보양식으로 보기와 보양은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는데요. 이 한 포에 국내산 풍천장어 한 마리 분량인 아르기닌과 타우린이 1000mg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활력제를 안 챙겨 먹어도 하루 에너지가 넘칩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흑염소 진액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2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만들어지는 모든 과정이 위생 문제가 없는지 확인된 해썹 인증과 우수식품, 의약품 제조 GMP 인증을 받았는지입니다. 예전에는 인근 건강원에서 흑염소를 내려 먹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 경우 해썹 위생 인증이 없고 불법 포획 도축한 흑염소로 많이 쓰입니다. 먹었을 때 특유의 잡내가 있고 역해서 먹지 못하고 다 버리는 경우도 많으셨을 텐데요. 수컷 흑염소보다 4배나 비싸지만 황제실록은 충청북도 제천에서 자연 방목하고 기른 6개월 미만의 국내산 암컷 흑염소만으로 추출하기 때문에 잡내가 없어 깔끔합니다. 둘째, 식육 추출 가공식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원료에 액상차나 추출 가공식품이라 적혀 있다면 주요 원료가 흑염소가 아닐 수 있는데요. 추출물, 고형분을 활용해 흑염소를 통째로 넣지 않고 2차 가공한 겁니다. 흑염소 함량이 100%라고 홍보하지만 정작 실제 함량은 알 수 없는데요. 진짜 흑염소 진액은 식육 추출 가공식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흑염소 지육과 뼈를 통째로 추출했을 때만 기재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되겠고요. 2가지를 꼭 확인하셔서 활력이 넘치고 건강한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이가 들면서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 있죠. 바로 치매인데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정말 힘들게 하는 무서운 병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빨리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치매 자가진단 뿐만 아니라 자주 하시면 뇌기능을 자주 사용하게 돼서 치매 예방에도 정말 좋은 스트루프 테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이 글씨를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글씨는 빨강이라고 쓰여 있지만 색깔은 초록색인데요. 여러분들은 글씨 빨강이 아니라 쓰여 있는 글씨의 색깔인 초록을 소리내서 말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먼저 시험으로 보여드릴게요. 빨강, 파랑, 노랑, 보라, 초록. 이번에 직접 해보실 차례인데요. 30초 동안 몇 개를 말할 수 있는지 한번 세어보세요. 자, 시작합니다.
몇 개 정도 맞추셨나요? 30초 안에 12개 이상 맞췄다면 뇌 기능에 이상이 없는 거고요. 8개 이하라면 뇌 활력도와 인지 기능이 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소중한 지인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는 만큼 많은 분들에게 전달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